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재정 위기 등의 책임을 지고 작년 11월 퇴임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정계 복귀를 선언한 데다 베를루스코니가 사실상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의회 내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11월 신규 대출 규모가 총 5,229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5,500억 위안을 밑도는 액수지만 10월 신규 대출보다는 약 177억 위안 늘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보험업계에 금융당국이 증자, 즉 자본금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 타살, 내년부터 역마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건전성 규제가 차츰 강화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투자 수익률 등 경제적 판단에 따라 현대상선에 1,9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불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1,9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을 받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상선 지분 2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밤 있을 미국의 FOMC 회의를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코스피는 정확히 기술적 저항 국면에 진입해 1960선에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강보합권, 코스피만 보면 아주 조용한 흐름인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이 나홀로 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낙폭이 제법 큽니다. 1% 이상 밀리면서 낙폭이 전혀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좀 조용하고 코스닥은 고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9일째 사자는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현물보다는 선물을 더 많이 사고 있고요.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틀을 앞두고 삼성전자는 최고가를 만든 이후 오늘은 1% 이상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저항에 걸려있는 코스피, 오늘 밤 FOMC밖에 쳐다볼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 중국 관련된 공통 키워드를 갖고 경기민감 낙폭과대주들이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흐름 챙겨보죠. 네, 1962.28, 4포인트, 5포인트 정도만 위쪽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도합, 다 합쳐봐야 1,000억 정도 순매수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강도가 언젠가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2,000계약 넘게 2,500개가의 계약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한번 옮겨가 보죠. 자, 1.5% 가까이나 하락세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의 흐름인데요. 쭉 계속 낙폭이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7포인트가량 더 아래쪽 외국인들의 소폭 3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가 큽니다. 480선이 아슬아슬하겠는데요. 자, 외환시장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미 지금 15개월 만에 1,080원을 이탈시켰던 원달러 환율인데 오늘 이미 출발이 또 1,080원 아래쪽이었었고요. 연저점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장중의 흐름은 크지 않지만 오늘 밤 이슈 역시 FOMC 추가 부양책에 베팅하는 분위기 환시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두산과 STX그룹주가 선전하면서 기계 섹터가 업종률 상승 1위로 등극한 날인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밤 미국의 FOMC 회의 어떤 추가 부양 조치가 나올까요? 정치 리스크 불거졌습니다. 위기의 이탈리아, 유로존의 차기 내관이 될까요? 내일은 내가 1등주 SKC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은 낙폭과대에 4분기 실적 회복 기대가 있고 기관까지 산다고 해서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와 덧붙여 코스피의 강한 탄력을 기대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가능한지 1940포인트 정도 눌리는 게 더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선물옵션 전략도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과장과 함께 짜보죠. 살거래 매수 관련해 외국인들 청산보단 롤오버가 더 유리한 12월 동시만기일까요? 12출이 현재 18% 수익 보고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팔아도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일주일간 수익 낼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는 ICD를 재추천하고 계시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0억대 수주를 해냈고 기술적인 숨고르기 국면에 저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계십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는 재료 FMC 회의 분석부터 여의도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MC 회의 이제 둘째 날 회의가 오늘 밤이면 끝이 납니다.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끝나고 나서 그냥 연장 정도만 될지 그 이상의 부양책이 나올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미국의 FOMC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12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를 대체할 만한 지금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예상하는 그 정책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그 월간 지금 450억 달러의 지금 MBS 자산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매입 규모를 400억 달러 추가로 늘려서 이제 월간 한 850억 달러 정도 매입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그 매입 자산을 MBS에 한정을 하지 않고 이제 국채까지로 확대를 하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형태가 됐건 뭐 시장에서는 4차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좀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 절벽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는 어떤 안이 가장 유력한지요? 예, 일단 뭐 재정 절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GDP가 급감하는 데 대한 우려들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지출에서 감소하는 통화량을 만회할 수 있는 자산 매입 규모 확대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쓰는 정책들 자체가 지금 미 연준이 쓰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사실 뭐 기존에 그 써본 적이 없는 좀 비전통적 경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일단 오늘 밤에 지나봐야지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편 지금 시장은 좀 둔감해서 어찌 보면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탈리아 쪽에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오 몬티 총리가 사실상 긴축을 좀 이끌면서 유로존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주 적합한 경제 개혁의 인물이 내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에 정치적 많이 논란을 일으켰던 실비오 벨루스코니 총리가 다시 총리직에 도전을 한다면서요. 예, 일단 뭐 그 이탈리아 관련된 이슈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마리오 몬티 총리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신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좀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 따른 리스크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긴축을 지지하고 있는 현재 중도좌파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정도가 돼서요. 지금 베를루스코니가 속한 이 중도 우파 자유국민당의 지지율 15%를 한 2배 넘게 지금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긴축 기조라든지 몬티 총리가 추진했던 그런 기존 정책들은 좀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탈리아 조기 총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일시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또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주셨네요. 미국 쪽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좀 탄탄하게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주말에 실업률도 뭐 4년 내 가장 안정됐었고 고용도 샌디 타격 없이 굉장히 많이 신규 고용이 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조금만 더 이제 만들어서 버팀목을 세워준다면은 앞으로 회복세가 참 탄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일단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과 고용시장,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미국 경제 전반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쪽에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기를 좀 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인데요. 사실 이런 재정 절벽 이슈가 뭐 소비 심리라든지 기업 투자 심리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재정 절벽이란 이슈 자체가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쪽으로 해결 가능한 이슈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는 그동안 이연됐었던 미국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미국 민간의 소비가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내년 연간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 연준에서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도 미국 경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은 중국 경기 회복에도 이미 베팅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3분기 뭐 저점이다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관련된 산업재들이 미리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분석 일색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상승세가 조금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추세적 상승으로 경기 민감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서 안도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상 이런 국면에서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중심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IT 업종이 가장 유망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트레이딩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소재 산업재 쪽에 들어있는 섹터가 될 건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기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황이 회복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들 중에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업종은 화학이나 정유 정도로 국한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학이나 정유 쪽은 업황이 좀 좋아집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예, 일단 뭐 중국 춘절을 앞두고 이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 이런 석유 가격이라든지 정제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주가가 먼저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과잉 공급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동안은 굉장히 글로벌 전반으로 봐서도 강력한 구조 조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랑 이 기대감이 부각되는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 특별히 이제 중국 관련된 섹터는 화학과 정유 정도로만 압축했으면 좋겠다. 역시 IT 쪽이 탑이다라는 섹터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애널리스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STX 흐름이 좋은데 내일 1등주를 미리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전략 궁금한데요. 지난주에 주식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 사더라도 일단 좀 줄이자. 낙폭과대주도 조금은 줄여보자. 어찌 될지 모른다 하셨는데 낙폭과대주 반등도 의외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저항별로 1930-40포인트에서 안 받고 지금 거의 60까지 왔잖아요. 전략 수정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예, 일단 시장이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센 가운데 일단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해외 시장의 견조한 모습들에 무엇보다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시장이 체질이 강화돼서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특히 G2로 대면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한 4일, 5일 만에 그 1950에서 2050선 부근까지 탈이라는 어떤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3, 4분기가 저점이다. 4, 4분기부터는 그리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한 8%대까지 국가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중국 시장에 빠른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정절벽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절벽만 끝나면은 어떤 시장에 좀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어떤 기대감들, 어떤 이런 모습들 쪽에서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 분위기에 같이 동반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더 크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걸 먼저 감지한 외국인들 쪽에서 비차익 중심의 매수세, 특히 지난주에도 어떤 시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들, 만약 여기서 1950선 이상으로 시장을 강하게 탄력을 붙이려고 한다면 기관들은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 특히 그 이상에서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오히려 외국인들 쪽에서 비차익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한 단계 더 갈 수 있을 가능성들은 조금 염두를 좀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세게 움직일 때는 일단 조금 좀 의외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조정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는 좀 발목을 잡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 주 선물 옵션 또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어떤 한 방향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 그래서 어떤 그런 가운데 지수는 조절을 하고 오히려 경기 민감한 그 낙폭 과대주들, 특히 철강, 화학, 금융, 건설, 조선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쪽으로 그 어떤 반등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일단 또 어떤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더 확산되면서 가져가는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영 반대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 그리고 내수 관련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탄탄하게 움직였었을 때는 이런 그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어떤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할 정도로 주가가 낙폭이 좀 심했다가 그런 단계에서 좀 변화가 들어오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또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을 죽여야 또 한쪽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나온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좀 시장의 지금 현재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코스피 중심 어떤 경기 민감주라든가 대형주 중심의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기술적인 관점들, 특히 1970은 한 번에 돌파할 자리가 아니란 점들, 그래서 저항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시장에서는 염두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1950선 이상에서 이 자리에서 주식, 특히 경기 민감 낙폭 과대주들이 한 이제 20% 가까운 저점대에서 상승세를 좀 보여온 마당에 여기서 비중을 좀 늘리기는 조금 좀 애매할 가능성. 잘못하게 되면 잠깐만 조정만 나와도 한번 물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한 1970선에 대한 저항들을 한두 번 정도 더 확인이 돼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약 한 1950선이나 한 40선 중심 어떤 이런 눌림목들이 다시 들어왔었을 때 그 부분에서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자기의 예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일단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단기 과매도권까지 들어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반등하게 되면은 코스닥 종목들은 정리해서 코스피 종목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수순이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어떤 1940선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부금 쪽에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IT를 필두로 해서 철강, 화학, 특히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도 관심권을 둘 모습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철강 쪽과 화학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이라든가 어떤 건설 이쪽은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물론 수주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확인된 게 없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눌림목 쪽에서는 세 가지 업종, IT, 철강, 화학을 최선으로 하면서 어떤 저점 매수 관점 쪽으로 어떤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오늘 좀 좋아 보이는 경기 민감주를 신규로 사기는 조금 애매하고 차라리 시장이 1940 정도 눌리면 그때 한번 사보자 이렇게 노려보자 얘기를 해 주셨는데 IT 철강 화학순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두산, STX 쪽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는 유망하다고 보지 않으시는지 중국의 도시화의 또 수혜주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예, 물론 낙폭 과대와 경기 민감에 대한 섹터에서는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진성 TC 어떤 이런 큰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수혜는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가 어떤 이제 당장 이제 어떤 내년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일단 어떤 심리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커졌던 특히 낙폭이 커져서 2000선 이하에서 나왔던 어떤 모멘텀 중심으로 나왔던 변화가 좀 더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어떤 중국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인 수혜 쪽으로 끌고 가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물론 가능은 한데 가격대가 맞고
받고 어떤 이제 주가 탄력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편입하려고 시도는 계속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쪽에 이제 최선으로 좀 두기는 조금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임수균 애널리스트도 정유와 화학 섹터 정도만 얘기했는데 우리 김민수 차장님도 시장이 조금 눌리면 IT의 철강 화학 정도만 노려볼 수 있겠다고 섹터를 조금 압축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경기민감 낙폭과대 종목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섹터별로 누가 가장 많이 올라서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늘 1등주 섹터별로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자 1등주가 그런 쪽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철강 쪽에서는 뭐 포스코를 먼저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대제철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포스코의 위상보다 조금 더 현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수요라든가 그리고 어떤 제품 구성군들 이런 모습들을 좀 더 비교해 봤을 때는 현대제철이 조금 더 주가 메리트나 실적 흐름들이나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 쪽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떤 1등주에 대한 입장보다 어떤 2등주라고 하더라도 실적 흐름들이 버팀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탄력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입장들 쪽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쪽에서도 눈여겨볼 모습들이 이제 호남석유가 아닌가 싶은데 호남석유는 지난 주가가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컸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KP케미칼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그 합병 가능성들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기관 매도세가 좀 더 커지면서 나왔던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 그래서 중국 경기 호전의 몸소 그대로 어떤 수혜를 받는 관점들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수 쪽은 아직까지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찬바람 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해외 건설 쪽으로의 어떤 다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해외 건설 부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해서 조금 더 업종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업종 쪽에서는 그나마 실적 흐름들이 조금 더 어떤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조선업종들의 실적 흐름들 거의 20% 이상씩 순이익이 하향화되는 모습들인데 삼성중공업이 가장 선방하는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LNG선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쪽으로 다각화되어 있는 어떤 사업 구조들에 대한 변화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각 업종 쪽에서의 선호도 종목들을 조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쪽이 1등인 것 같지만 내일 1등 내일 모레라도 향후에 1등의 어떤 기대가 되는 종목 한 종목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철강이나 화학 쪽 좋아 보인다라고 하셔서 이쪽에서 하나 좀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예, 화학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KC입니다. 일단 SKC는 화학 관련된 폴리에틸렌이라든가 관련된 쪽에 화학 쪽과 IT 관련된 쪽에 어떤 필름과 관련된 부분들, LCD라든가 태양전지 어떤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 쪽에 어떤 매출 구성이 좀 돼 있고요. 일단 그 SKC는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회사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삼성그룹 쪽에서 보게 되면 IT 부품주, 재료주로 삼성전기, 제일 모직과 같은 모습들이 좀 부각을 받는데 SKC는 SK그룹 쪽에서 SK하이닉스와 어떤 협업을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관련된 제료업체 쪽으로는 좀 부각을 많이 받을 회사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흐름들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난 3, 4분기 예상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그 4, 4분기는 그래도 회복 기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면서 조금 주가는 반전 시도가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해 그 1,250억 정도 순이익을 기대를 하는 상황들인데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화학업체들 올해 실적 흐름들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 그래도 선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기관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들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 단기 고점 신호가 조금씩 나오면서 주가가 무거워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눌림목된 주가 어떤 매수 저점 매수 충분히 좀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 한 41,000원대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한 3만 지금 그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39,700원을 잡았는데 물론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지지력만 확인되면은 또 볼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그 어떤 그 손절가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좀 짧게 39,700원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45,000원대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들 무게를 좀 두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갈 종목 유망주로 SKC를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24분입니다. 이제 한 20여 분, 30여 분 정도만 있으면 오늘 장이 마감이 되는데 선물 옵션 만기가 바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면 맞게 되죠. 이틀 앞두고 있는데 관련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영 과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해부터 대형주는 되고 중소형주는 안 되는 장이 펼쳐지고 있죠. 사실 뭐 코스닥은 11월에 비슷하게 저점을 코스피가 찍고 나서 좀 횡보하다가 11월 달 또 한 번 급락하면서 차트가 완전히 깨졌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중국 관련 대형주까지 또 어제는 또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고 확실히 대형주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사실 지금 대형주만 되는 사실 뭐 세상이 불공평하지만 이런 시장만큼 예. 불공평한 시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1,000억, 1,200억 가량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선물까지 2,000계약 넘는 매수세가 가세가 되는 뭐 그런 분위기. 결국에는 수급에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정도가 이제 그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 그 건설주라든지 조선주 그리고 화학주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오늘 기간이 또 300억이 넘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코스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간에 한정된 그 이제 자금력 뭐 이런 부분들로 결국에는 코스닥 종목들을 팔고 코스피로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로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기간이 공격적으로 샀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기간이 사실 뭐 패대기를 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기간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코스닥 시장에 아무리 저가 매수 뭐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적 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저가 매수로 달려들기에는 좀 벅찬 느낌이 들지 않느냐 뭐 그런 정도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부분은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이제 내일 모레라서 이제 막 그런 전략을 짜달라고 부탁을 드릴 건데 네. 혹시 그것 때문에 어떤 파생 쪽에서의 어떤 기싸움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못 가는 건지 혹은 내일 모레 동시만기가 지나도 코스닥은 계속 이렇게 소외가 올 연말까지 계속되는 건지 그게 좀 그렇죠. 궁금한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 예. 사실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가야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해피한 장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쉽사리 외국인과 기관이 놔둘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결론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파생시장 자체로 외국인의 상방 포지션 한 2, 3주 전부터 제가 꾸준히 상방 포지션 1970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장이 그 만기 이틀 앞두고 네. 연출이 되고 있죠.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코스피 시장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연말 랠리 그리고 배당주의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들은 이제 꿈과 희망을 안고 아무래도 성장 모멘텀만 가지고 사실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 매력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 예.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어느 정도 배당이 주어지는 그런 매력들 때문에 자금의 이동이 빠르게 이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연말까지는 시장에 지금 현 시장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좀 더 네. 옮겨가 있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배당의 어떤 효과까지 12월 26일까지 되겠죠. 그런 네. 부분들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여러 가지 만기 이후에 1970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눌림목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찰나에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의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지금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닌가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 대비책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아까 네. 연말 배당 얘기하셨는데 그 배당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쉽게 12월 달 물량을 내어놓지 않는 것이 원래 이제 그 패턴이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물량은 이제 네. 내년도 되면 거래세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조금 포지션을 정리해서 시장에는 좀 충격적인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입니까? 그럼 그 물량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만기 때 네. 차익 매물이 한 2,500억 정도, 각 증권사마다 예상 차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물량이 나올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번 만기 사실 이번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체크할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네. 일단 이제 베이시스와 이제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 거죠. 스프레드가 뭐냐면 이제 선물은 만기 결제일이 이제 3개월마다 있게 됩니다. 옵션은 이제 한 달마다 있지만 네. 이제 선물은 3개월마다 결제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2월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일 모레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롤오버라고 그러는데 이제 12월물을 3월물로 이제 롤오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12월 물량은 이제 줄이고 3월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쌓았던 매수 차익 잔고라는 부분들은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 매수 차익 잔고는 현물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매도했던 그런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현물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선물에서는 매수를 일으키면서 청산을 하는 그런 네. 부분들 결국에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물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청산보다는 롤오버가 사실 시장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2월물과 1월물의 차이, 3월물의 차이의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스프레드로는 지금 0.9, 현시가로서는 0.9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 예상 스프레드로 어느 정도 배당의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스프레드의 적정 스프레드는 네. 마이너스 1.2에서 네. 그리고 마이너스 1.0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0.9 정도, 마이너스 0.9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배당 매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롤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 부담, 2천억 정도 부담이 오더라도 시장에는 큰 충격이 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만기가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일과 그리고 모레 그 스프레드와 그리고 베이시스도 보셔야 됩니다.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베이시스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제 백오데이션으로 사실 베이시스가 이제 악화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가정을 한다면 일단 오늘 내일과 모레까지의 어느 베이시스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큰 매물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베이시스와 스프레드 차이에 의해서 충분히 하루 이틀 사이에도 쏟아질 매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염두를 해두시고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 청산보다는 롤오버가 어느 정도 유리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고 상방 정도 1970 정도 예상하시면서 만기를 대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현물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동시만기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매물 부담이 2,500억 정도, 안팎 정도라고 합니다.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승엽 과장님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볼 텐데 오늘 기존 포트 열어보기 이전에 신규 추천주가 있다면서요? 네네.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요즘에 그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제 IT,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도 그 무선 충전기 수혜주죠. RF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거의 하한가까지 가면서 차익 매물, 최근에 이제 급등 여파에 따른 차익 매물 물량이 이제 쏟아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소화되지 않았나라는 흐름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자기 공명 방식의 무선 충전기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회사보다 상당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 전망은 밝지만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을 가지고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시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주가의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일단 얼마 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충분히 깊게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한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부담 뭐 이런 부분들 없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 가격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일단 뭐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 뭐 오늘 한 3% 정도 눌림을 줬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을 넘어서는 한 15,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한 11,000원 정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살짝 넘을 수 있길 기대해 RF텍 무선 충전 테마 오늘 추천을 받아보았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받은 것 같다. 가격적인 측면까지 설명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존 포트 열어보고 종목별로 빠르게 AS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승윤 과장님 기존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고 하니 휴비트와 NC소프트 그리고 GS 유원컴텍. 유원컴텍은 지난주 추천주였었는데요. 자, 비중은 가장 작았습니다. 유원컴텍은. 수익률을 좀 볼까요? 자, GS가 의외로 좀 조용하고요. 너무 조용해서 조금 아쉽고 NC소프트는 15만 원 손절 라인을 깼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죠. 유원컴텍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수익은 안 잡히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AS 들어보겠고요. 그래도 보유 사인 내셨습니다. 휴비트가 목표가 같죠? 이익 실현 사인을 주셨는데 목표가 찍자마자 빠르게 또 역시 매물이 나오는 모습. 요즘 네. 무서워요. 빠른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마 지난주에 신신당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목표가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고 목표가 가면은 뭐 분명히 정리하겠다.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점을 경신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뭐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17,00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제가 목표가 18,000원 분명히 도달하면 정리하시라 뭐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사실 최근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시장 분위기를 보고 다시 재추천 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유원컴텍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4% 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휴대폰 부품. 그렇죠. 네. 일단 뭐 21선을 조금 해소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제가 손절 라인 아마 9,000원 정도로 짧게 아마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해소를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바로 AS를 뭐 손절가 터치로 아마 제가 AS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죠. NC소프트도 최근에 게임주 사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일단 뭐 14만 1,000원까지 갔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년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오이지 게임즈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게임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조금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GS가 되겠죠. GS는 사실 대형주 시장이 좀 더 연출이 된다 그러면 GS는 충분히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와 지금 시장 분위기와 어느 정도 맞는 네. 트렌드와 맞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 여러 가지 순환매 뭐 장세가 다시 연출이 된다면 GS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S의 목표 가격은 8만 원 잡고 계시죠. 자, 오늘 좀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유언 컴텍입니다. 코스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종목이 안 좋다라기보다 같이 휩쓸려서 오늘 종가상 유언 컴텍이 손절가 9,000원 하회하실 경우에는 조금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손절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완성된 포트 보여드리면서 정수영 과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시 39분 현재 코스닥 쪽에 외국인까지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닥은 480선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라면 연 저점도 갈아치울 기세인데요. 계속해서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다이어리부터 열어볼게요. 자, 오늘 왕관은 박준 과장님이 그냥 계속 주고 계시네요. 11.9% FTENE로 반 팔고 반 들고 가는 그 가벼운 비중 속에서도 1등을 지키고 계십니다. SFA는 그냥 차곡차곡 좀 조용하면서 수익을 지켜내려 하는 모습이고요. 테라스미콘 역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다가 오늘 한 4% 정도 빠지면서 마이너스 수익으로 바뀌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CTC바이오 어제 상한가 쳐서 아주 큰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장중에 신고가 한 번 더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물량이 나와서 소화 중에 있습니다. 서원이택도 일단 플러스 수익권으로 올라온 이후 약간 조정받지만 플러스 수익 자체는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은요. FTENE, ST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님의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등 하시는 비결 어디에 있고 FTENE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지 박지훈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 코스닥 쉽지 않은데 밑꼬리 달면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인상적이네요. 네, 일단 뭐 코스닥 시장과는 사뭇 다르게 뭐 종목별 장세에 걸맞는 종목을 초이스를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전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뭐 웬만한 특급제로 이상, 특급 수급 이상 아닌 이상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 저리 날아갈 수 있는 주식은 상당히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번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반은 일단 이실현하고 반은 가져가자고 얘기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5일선 타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이 일단은 좀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코멘트가 뭐 시장에 영향을 뭐 미치는 않겠지만 일단은 좀 이익 실현을 더 마무리해서 일단 다리 좀 좁히고 잘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일단 전량과 이익 실현하는 그런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농후하겠지만서도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의 어떤 붕괴 조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 종목 어찌 보면 고베타 종목이죠. 뭐 금호석유, 이노베이션, 현대건설,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매기가 오히려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몰려가는 쪽으로 조금 잠깐 갈아타는 전략은 어떨까 싶어서 일단 잠시 이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기존 목표가는 3,500원이었지만 역시 저희 AS 잘 드린 것 같네요. 전화 드리니까 오늘 코스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시면서 쭉 뻗고 다리 펴고 자려면 오늘 전량 파는 것이 낫겠다라고 당부를 주셨습니다. FTN이 절반 남은 물량까지도 일단 현금화 사인을 받아보았습니다. 축하드리겠고 AS 감사합니다.
투자자 박지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정복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테라세미콘 추천을 해주셨던 분인데 JB스탁으로 빠르게 이동해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너무 차곡차곡 좋았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 때문인가요? 낙폭이 좀 깊네요. 네네. 테라셀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OLED 장비 발주 이제 가장 큰 수혜주로서 지금 그 연말까지 이제 OLED 투자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 수주도 받았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 좀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폭락이 나오면서 좀 소폭 밀렸지만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빠질 때는 오히려 올라졌던 종목이고 오늘 소폭 조정인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직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규 추천주 혹시 또 아몰레드 쪽이신지 이쪽에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최근에 이제 아몰레드 관련주에 제가 유독 좀 관심이 많이 갖는 이유는 네. 이제 OLED 발주 소식도 있지만 그 SFA나 덕산 하이메탈, 테라세미콘, ICD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IT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었는데 그 IT 종목이지만 장비주들은 거의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금 오히려 이러한 바닥권에 있는 오히려 코스피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현재 거의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은 좀 많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ICD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한번 왕관을 썼던 종목인데 지금 한번 고점에서 지난주에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제가 1차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13,500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때 수익률이 한 25%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눌림목이라 판단을 하고 지금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해두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 바닥에서 거의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 충분히 유효해 보이고요. 손절가로는 일단 타이트하게 12,000원을 종가로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추세가 한번 무너졌다 판단을 하고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그 가격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현재가 매수 충분히 유효해 보이니까 지금 너무 코스닥에 대해서 토매가 나왔다고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여줬던 OLED 관련주들은 먼저 움직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관심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임에 좀 메리트가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IT 장비주 가운데 다시 한번 ICD 재추천 눌림목 공략 주문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JB스탁 이정복 대표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왕관 쓰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걱정하시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의 오늘 종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잠시 후 코스닥 종가까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